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관할권 다툼을 끝내고 새만금을 미래의 땅으로 만들어보자며 군산과 김제, 부안 주민들로 구성된 새만금 통합추진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하지만 발족 과정에서 참여자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앞으로의 활동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익산의 한 사회적 기업이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에 선정되면서 3년에 걸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익산시는 창업 등 경제활동이 가능한 친환경 제로웨이스트 청년마을을 만들기 위해 정부의 추가 공모 사업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오늘 전북 지역은 잔뜩 흐리고 강풍이 불었지만 오후부터 바람이 잦아들면서 서해상에 내려진 풍랑주의보는 해제됐습니다. 전주 기상지청에 따르면 서해상에 내려졌던 풍랑주의보는 오늘 오후 6시를 기해 해제됐습니다. 또 오후 늦게부터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황사비가 내리는 등 기상 여건은 좋지 않았습니다. 한편 내일은 맑은 날씨가 예상되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쁠 것으로 보여 호흡기 질환자 등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군산 내항에 정박 중이던 부선이 묶어놨던 줄이 풀려 표류했습니다. 군산해경은 오늘 새벽 3시 45분쯤 내항에 계류돼 있던 758톤급 부선 A호가 강풍에 줄이 풀려 해상에 표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선은 동백대교로 떠밀리다 3시간 만에 내항으로 옮겨졌습니다. 군산과 김제, 부안 시민 18명으로 구성된 새만금 통합추진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통합추진위원회는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시군의 통합으로 새만금을 미래의 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새만금 신항만과 동서도로 관할권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군산시와 김제시. 정치권이 나서고 시민들이 결집하는 등 두 지자체가 관할권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신항 방파제와 동서도로는 앞으로 신항만과 수변도시의 행정구역을 결정하는 데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할권 결정을 위한 심의가 진행되면서 대결 국면은 날로 격화되는 상황. 이런 가운데 군산과 김제, 부안 시민으로 구성된 통합추진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새만금이 갈등의 땅이 아닌 전북과 미래를 견인하는 미래 희망의 땅이 돼야 한다며 새만금 사업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분쟁을 더는 볼 수 없어 이같이 민간 조직을 만들어 새만금 통합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세계 시군의 행정체제는 유지하되 통합시로 가는 방향은 여론 수렴과 서명운동 등을 통해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새만금은 군산, 김제, 부안 군민의 소유가 아닌 전북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견인하는 미래 희망의 땅임을 천명합니다. 추진위원회는 여론 수렴을 위한 서명운동 전개와 토론회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정치하고 통합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하지만 공동대표와 자문위원 등 6명이던 김제 참여자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공동대표가 하루새 바뀌면서 지속적인 통합활동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김제를 대표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 그리고 최종 4월 4일 날 발긴 총회를 하는데도 참여를 했고 어제 돌연적으로 우리는 빠져야 되겠다.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유인즉은 시에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 군산과 김제, 부안 시민 18명으로 구성된 새만금 통합추진위원회. 세계 시군 통합을 위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불러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전북도민의 60% 이상은 지역이 소멸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경련이 발표한 지역경제 현황 및 전망 자료를 보면 전북도민의 64.8%는 자신이 사는 지역이 사라질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북 다음으로 높은 응답률입니다. 지역이 소멸할 것으로 예상한 이유론 일자리 감소와 저출산, 고령화 등을 꼽았습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조치가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이어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정세 불안으로 기름값이 폭등하면서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로 종료됩니다. 현재 휘발유는 25%, 경유는 37%씩 유류세가 인하됐지만 다음 달부터는 20% 이내로 인하폭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처럼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 주유비 지출이 늘어나는 등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총선 군산 출마설이 나돌던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이달 안에 군산에 사무실을 얻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KCN 금강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조만간 수송동의 한 빌딩에 사무실을 낼 예정이라며 군산 출마는 굳혀가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식 출마에 대해서는 사무실을 얻은 후 일정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김 의원은 수차례 군산을 찾아 지역 정치권 인사, 지인들과 꾸준히 만남을 가져오는 등 민심을 살펴왔습니다. 국제 행사가 잇따라 열리는 기간 동안 군산공항 폐쇄에 대한 전북도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양혜석 도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다음 달 아태 마스터스 대회와 8월 새만금 세계 잼버리 기간에 하늘길이 막혔다며 대회 파급 효과 감소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는 해마다 수억 원의 보조금을 줘가며 민간 항공사 달래기에만 급급했을 뿐 활주로의 운영자인 미군과의 접촉은 소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산공항은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미군 측의 활주로 공사 통보로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됩니다. 군산 선유도 해역의 수중유물 추가 발굴이 오는 10월까지 진행됩니다. 해양문화재연구소는 오는 13일 선유도 인근에서 수중문화재 시발굴 조사의 안전과 성공적인 조사를 기원하는 개수제를 열고 6개월 동안 진행합니다. 수중유물 추가 발굴은 그동안 유람선 항로와 겹쳐 발굴하지 못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지난 2021년부터 2년 동안 이뤄진 조사에서 삼국시대 토기와 고려청자, 조선백자 등 유물 570점이 발견됐습니다. 익산의 한 사회적 기업이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에 선정되면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제작자 양성 등에 나서게 되는데요. 앞으로 익산시는 창업 등 경제활동이 가능한 친환경 제로웨이스트 청년마을을 만들기 위해 정부의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 공모에 도전장을 던지기로 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수제 가구를 만드는 익산의 한 사회적 기업입니다. 이 업체는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3년간에 걸쳐 국비 6억 원을 지원받아 관련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1차 연도에는 친환경 제품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제품 품평회와 축제 등을 진행하며 이어 친환경 제품 제작자 양성과 환경 아이템 창업 체험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환경에 대한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역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박람회라던가 축제들을 통해서 청년들이 환경을 생각하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 중앙동 일대에 비어있는 건물을 임대 커뮤니티 공간과 공유 오피스, 게스트하우스 등까지 운영하게 됩니다. 친환경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익산에 머물며 서로 연대할 수 있고 공동체를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익산에 대한 생각들이나 새로운 것도 좀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을 산다던가 한 달을 살면서 저희와 함께 생활하면서 아까 말한 그린크래프터를 해본다던가 아니면 환경운동을 해보는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익산 청년마을의 최종 목표는 국내 유일의 제로 웨이스트 개념을 내세운 일명 지구장이 마을. 제로 웨이스트란 모든 제품이 재사용될 수 있도록 장려하며 폐기물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을 말합니다. 친환경 제품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모여 제품을 만들고 공유하는 기업화가 되기 위해선 재정,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정부의 추가 공모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조만간 행정안전부는 후속 사업으로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공모에 나설 예정입니다. 앞서 이뤄진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에 선정된 전국 30여 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최종 선정된다면 특별교부세 10억 원에 지자체 예산까지 더해져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청년마을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 공모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년마을 조성에 적합한 대상지를 선정하여 공모사업에 연이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익산 글로벌 문화관 주변거리를 중심으로 시동을 건 친환경 청년마을 조성. 침체된 원도심이 친환경 제품 기업화를 꿈꾸는 청년들이 모여 활동하는 공간이 될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군산과 서천을 잇는 동백대교의 경관 조명 사업이 오는 10월 마무리될 걸로 보입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국비 등 40억 원을 들여 이달부터 배선 공사와 조명기구 설치, 연출 프로그램 작업에 들어가 시운전을 거쳐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선 사업의 특징은 다리 아치부의 조명으로 영상을 표현하는 기법을 이용한 미디어 파사드가 설치됩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콘텐츠 미디어 연출을 통한 상징적 이미지가 강화되고 도시미관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 조선업 도약센터의 군산 주력산업 일자리 매칭데이가 18일 군산 A본 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립니다. 도약센터는 이번 매칭데이 현장 면접을 통해 생산직, 공무직 등 105명을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직자는 오는 14일까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온라인 제출을 하거나 당일 현장 접수를 하면 됩니다. 참여 기업은 나투라미디어, 혜성지테크 등 군산 산업단지 내 제조업 관련 8개 기업입니다. 익산 청년시청이 하루 평균 방문객이 1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청년시청은 지난해 12월 10일 문을 연 이후 운영 100일 만에 방문객 4,854명을 기록했습니다. 하루 평균 93명이 청년시청을 방문한 셈입니다. 이처럼 청년시청을 찾는 방문객이 이어지는 건 매달 정기적으로 청년 취업박람회가 이곳에서 열리는 등 청년 취업과 창업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내 학업 중단 위기 학생 조기 발굴과 학업 중단 예방 활동이 강화됩니다. 도교육청은 학업 중단율이 높은 도내 고등학교 10곳을 우선 지원 학교로 선정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50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학교에선 학업 중단 학생 수와 원인을 파악하고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특색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술치료와 문화예술 체험활동, 진로체험 등을 연계한 교육활동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군장대가 고등직업 교육 거점지구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2년간 4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군장대는 지역 특화 분야로 에너지 융합 화공 분야와 조선 해양 특수영접 분야에 대한 직업교육과 인력 양성에 나서게 됩니다. 또 일반 분야 직업교육으로 사회복지 전문가와 헬스케어 전문가, K문화 콘텐츠 전문가, 탄소 중립 환경 전문가 등을 육성하기 위한 12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도내 5개 시군이 유가 보조금을 부정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1일 전북도 감사관실의 감사 결과 전주시는 의무보험 미가입 허물차주에게 190만 원 상당을 지급했으며 행정처분을 받은 5명에게는 36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군산시는 자격이 없는 화물차주에게 2,370만 원 상당의 유가 보조금을 지급하며 최대였습니다. 익산시와 정읍시, 완주군도 각각 120만 원에서 330만 원 상당을 지급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진안에서 발생한 일가족 가스 중독돼 생존한 50대가 하루 만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1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도내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54살 A씨가 이날 오전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다만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 진술을 할 만큼 건강을 회복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 18분쯤 진안군 마령면 한 주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고 당시 함께 집안에 있던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숨졌습니다.
집에 불을 질러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40대가 실형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 1부는 존속 살해 미수와 현존 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9시쯤 부안의 한 자택에 불을 질러 80대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2년여 전부터 들어온 아버지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전주에서 신간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를 진행합니다. 더 전주포럼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오는 19일 오후 7시 전주 한병운하관 한벽공연장에서 100분간 저자와의 대화를 합니다.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며 선착순 150명에 대해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황현선 더 전주포럼 대표는 법고전 산책은 지금 한국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밝히는 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현준입니다. 올 들어 도내 아파트 경매 건수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월별 경매 건수는 지난해 40건에서 70건 수준에 머물다 올 들어 2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3월 도내 아파트 경매 건수는 142건으로 지난 1월 128건, 2월 116건을 크게 웃돌며 최근 1년 동안 월 경매 건수로는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이는 유찰 아파트가 누적된 데다 고금리 등의 여파로 경매 시장 신규 유입 건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도내 스쿨존에서 최근 5년간 78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20건, 지난해 11건 등 모두 78건의 사고가 발생해 78명이 다치고 1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도내 스쿨존에 설치된 무인 단속 카메라를 1,010대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익산시 자원봉사센터와 원광 효도마을 시니어클럽이 공익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원광 효도마을 시니어클럽은 익산 지역 커피숍에서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를 수거해 친환경 탈취제를 만듭니다. 또 익산시 자원봉사센터는 친환경 탈취제를 복지기관 등에 배포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시는 지난 7일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박람회에서 베스트 축제 어워드 콘텐츠 부문에서 최우 수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여행 축제가 근대 문화유산 문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해 특산품 중심의 다른 축제와 차별화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선 전국 지자체, 기업 등 180곳이 참여해 각자 대표 축제를 홍보했습니다. 본도시락 익산 원광대점 이소연 대표가 원광보건대학교에 대학발전기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 대표는 본도시락이 원광보건대학의 협약 업체인 만큼 지역 거점 대학생들에게 바른 먹거리를 제공하겠다는 마음을 담아 대학 발전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한약 자원학을 공부한 사회복지사로서 지역사회에 꾸준히 봉사와 기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444명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위중증 환자는 128명, 사망자는 10명입니다. 한편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18명으로 어제보다 278명 늘었습니다. 전주가 217명, 군산 65명, 익산 48명 등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 나온 일동에 자리한 신선과일의 신동수 대표가 지역 아동센터 4개소를 이용 중인 아이들에게 마스크 6,000매를 기탁했습니다. 신 대표는 단체 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건강한 일상생활을 이어갔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완주군에 자리한 주식회사 사면철강이 지난 7일 익산 팔봉동 행정복지센터에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성금은 팔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탁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맑겠습니다. 내일 도내 낮 최고 기온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에선 잔잔하겠고 먼바다에서는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